슈퍼마리오, 포켓몬, 동물의 숲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 기업 닌텐도. 러브호텔과 함께 망할 뻔한 닌텐도가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일본의 교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찰도 많고 신사도 많은 관광지죠. 근데 그것도 정답이지만요. 경제학자 눈으로 본 교토는 일본의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토가 제조업 도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지방은행의 덕을 본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지방은행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은행을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은행을 지역 혹은 지방은행이라고 합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에서 영업하는 곳을 말하고요. 지방은행은 영업하는 곳이 전국구는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17개 광역단체 중에 16개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BNK 부산,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같은 지방은행도 여러분들 다 서울에서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지방은행 이거 제2금융권 아니야? 아닙니다. 지방은행도 제1금융권입니다. 지방은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신용 등급에 영향이 가거나 그런 건 하나도 아닙니다. 지방은행은 사실 1967년도에 정부가 나서서 설립한 은행들이에요. 당시에 금융이 너무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었고 또 지역사회 개발도 좀 필요했죠. 대구은행, 부산은행을 시작해서 총 10개가 설립됐고요. 지금은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방은행이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지방은행은 지방 중소기업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투자를 받는 방법, 또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들이 이 투자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은행이 무엇이냐? 시중은행이겠어요? 지방은행이죠. 지방은행이 있음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게임 회사가 된 닌텐도, 사실은 화투를 팔던 회사였습니다. 1960년대쯤 닌텐도의 사장이었던 야마우치 히로시가 택시, 라면, 즉석밥, 러브호텔, 다양한 산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 됐냐? 아니죠.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모자란 자금을 주식을 팔아서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1961년에 지방은행이었던 교토은행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 뒤로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닌텐도가 완구 사업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지금의 닌텐도의 기반이 그때 만들어졌죠. 닌텐도가 있던 교토에 지방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교토은행이 닌텐도를 더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토은행이 투자한 기업, 닌텐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토은행은 일본전산, 교세라, 호리바 제작소 같은 글로벌 제조회사들의 초기 주식을 매입하고 그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교토가 제조업 회사를 많이 가진 도시가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시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육아용품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부산시가 진행한 대회에서 수상을 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년 사이에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매출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시들이 지방은행의 투자가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사실은 대출이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 공급이 가능한 은행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충분한 대출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 중소기업들은요, 대체로 작은 규모를 가졌고 신규 회사이거나 그 잠재력과 기술 역량을 수치화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또 비상장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회사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되거나 높은 대출 금리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은행은 직접 발로 뛰면서 형성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하죠. 결국 숫자, 수치로 보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불시에 방문했는데 청소 상태가 굉장히 훌륭하고 기업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동종업계의 다른 대표들에게 평판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누가 더 이런 것들을 잘하겠어요? 지방은행입니까? 시중은행입니까?
아무래도 지방은행이 이렇게 지방 밀착형으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100년도 넘는 역사를 가진 지방은행들이 꽤 있습니다. 조부모, 부모, 손자, 손녀까지 3대가 같은 지방은행에서 거래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은행 직원이 고객의 자녀는 몇 명이고 부동산은 몇 개 가지고 있고 이런 자세한 정보도 다 알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자동차를 끌고 영업한다면 지방은행은 자전거를 타고 방문하면서 영업한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를 잘 알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용도와 담보가 좀 부족한 업체들이 투자 혹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은행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사실 시중은행은 아무래도 비용 효율성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점포 자체를 잘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행이 있음으로써 지역 거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은행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은행은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상품도 내놓기도 하죠. 저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라는 곳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타카라는 동네였는데요.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캠퍼스 타운이라고 대학이 그 동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직원의 숫자가 15,0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은행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옵니다. 제가 집을 사려고 보니까 모기지 대출이 필요했는데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이 조금 더 저렴한 이자율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은행이 있었던 덕분에 저는 시중은행보다 더 저렴한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후원을 통해서 지역 상생을 돕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 보실 때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그 뒤에 배경에 기업들 로고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방은행 역시 지방 스포츠에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야구 사랑이 대단한 부산 사람들의 롯데자이언츠는 부산은행이, 경남은행은 NC 다이노스와 축구의 경남FC를 후원하죠.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챔피언인 안산 선수가 있는 양궁단을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나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부산은행이 지원했습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도 축제나 전시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는 집이 없고 지방에는 잡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바로 지방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고 사람이고 인프라고 많은 것들이 서울에 몰려 있죠. 그런데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서울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증겨시켜주는 우수 기업을 늘리는 것이 바로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